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목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통증이 목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깨나 팔,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신체 부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병원을 전전해도 잘 낫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시간에는 목 디스크의 치료와 또 운동 방법을 주제로 더세움병원 양충용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목 디스크 환자. 그러나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정도로 크지 않고 금세 재발하거나 목 통증 이외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목 디스크의 치료와 운동 방법에 대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양충용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평소에 생활 습관이나 자세가 나쁘면은 목 디스크가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중요한 원인이 맞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목뼈에 이상이 많이 발생을 되는데요. 그 주요된 원인이 생활 습관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발생되어서 생기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있는 자세를 하게 되면 머리 무게로 인해서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이나 어깨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장기간 통증과 그다음에 두통이라든지 뭐 마비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목뼈가 변형이 되고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들어있는데요. 그 디스크가 찢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2014년 연구를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가 목뼈에 얼마나 하중이 가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자세를 하고 있을 때는 머리 무게가 5에서 6kg 정도 되는데요. 그 무게가 잘 유지되지만 앞으로 점점 숙이면 숙일수록 디스크의 하중이 점점 증가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60도 정도 목을 기울이게 됐을 때에는 무려 6배가 되는 목의 하중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결국 찢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볼링장에 가서 우리가 볼링을 치게 됐을 때 볼링을 몸에 가깝게 볼링공을 들면은 힘이 하나도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멀게 들게 되면은 무겁죠. 무겁고 팔이 아파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덜덜 떨리게 되고 이런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디스크가 점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파열이 이뤄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의 이 목은 어떤가요? 보시기에. 일단은 뭐 사진을 촬영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아나운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허리가 곱기 때문에 결국은 목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이 좀 아픈 편이거든요, 목이. 근데 저는 이제 생활 습관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이렇게 목이 아픈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근골격 질환이 발생되는 원인들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심한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 경우들을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심한 충격이 받으면서 디스크가 찢어지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심한 충격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충격들이 가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지망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계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디스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유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은 결국 14.8%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경우들은 우리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에 해당되는 이유를 모르고 발생됐다. 나는 왜 목이 아픈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 디스크라면은 목에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텐데 이게 이상하게 이제 다른 부위로 통증이 온단 말이죠. 네. 이런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목 디스크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간별 질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통증 원인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 디스크가 터지거나 자극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손끝이 쩌릿쩌릿하다든지 팔이 저린다든지 감각이 이상해진다든지 아니면 목에서부터 어깨 아니면 등판 쪽으로 통증이 호소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발현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경 뿌리 근처에 작은 관절이 있습니다. 우리 척추에도. 네. 그래서 척추 후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질환이 생기거나 이제 관절염 같은 거겠죠. 아니면 염증이 생기게 되면 또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목에 국한된 통증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자체가 찢어지는 경우에서도 아주 특이한 증상들을 많이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눈 알이 아프다 또는 귀가 아프다. 또 어떤 분은 편두통이 생겼다. 아니면 뒷목이 막 뻣뻣하면서 통증이 네네.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목구멍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내과에 가서 막 검사를 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흉통이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디스크 자체가 손상이 되면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혼동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디스크 질환이 초기에 발생이 되게 되면 마치 우리가 목을 과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목 통증, 경추통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 질환은 목 통증과 다르게 여러 가지 연관통이라든지 방사통, 손까지 쩌리째 닿는 통증이죠. 이런 통증들을 갖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념하신다면 조금 더 자기의 질환을 조금 더 의심해보거나 주의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목 디스크 질환이 특히 이 어깨 질환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 통증만으로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목 디스크 질환은 저희가 이제 증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하지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간별 진단을 해야 될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어깨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쩌릿쩌릿하게 내려가는 그런 통증이나 감각 이상 같은 방사통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두통이 있다든지 가슴이 아프다든지 하는 연관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깨 질환의 경우에서는 조금 네. 다릅니다. 그래서 어깨 부위 바로 아랫 부위가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팔을 움직이는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자세에서 심각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한다면 자기가 자가 진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날개뼈라고 하는 부위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이것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근육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방사통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통증을 도발한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좀 더 간별하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뭐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MRI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 MRI를 찍으면은 정확한 진단이 되는 건가요? 다른 뭐 검사는 필요 없는 건가요? 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도 MRI를 많이 촬영하듯이 목에 네네. 디스크가 있을 때도 MRI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결국 어떤 부위가 디스크가 터져 나왔고 어떤 식혜, 어떤 형태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군데에 디스크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측면 사진으로 이렇게 가운데 사진을 지켜보시면 영상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MRI는 병변을 잘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것이 오래된 병변인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발생돼서 이분이 소변을 못 가리고 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팔이 마비된 것을 나타내는 과거인지 현재의 병변인지를 구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증상이 없는 성인 49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을 하였는데요. 네. 284명에서 팽년이 발생됐고 디스크 1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명이 돌출 디스크 2단계에 해당이 돼서 이걸 다 합치면 무려 3분의 2 정상적인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 MRI 소견에서는 디스크 질환이 있는 걸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통증을 MRI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상적인 증상과 그다음에 이학적인 검사 그리고 신경학적인 검사 그리고 근전도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조적인 진단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경우가 이제 자가 스스로 진단하는 이학적인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고 보면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목을
뒤로 제낀 다음에 통증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손으로 쩌리찌리한 증상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있는 부위를 손을 올려가지고 머리 위에다 올려놨을 때 통증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가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디스크 질환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하면서 볼 수가 있는 제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가면 갈수록 이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목 디스크를 앓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목 디스크와 관련된 뭐 증가세랄지 뭐 감소세랄지 뭔가 특징적인 추세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은요. 191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경추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네. 목 디스크 질환도 이와 유사한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57만 명 정도 디스크 질환자들이 네.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4년 후인 2011년에는 무려 78만 정도의 환자들이 목 디스크 질환이 발병됐고 2015년까지는 87만 명 정도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2000년 초반에는 이런 급격한 증가가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네.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지급이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지급과 이런 목 통증 그리고 디스크 질환은 목 디스크 질환은 발병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자세하게 이제 어떤 군에서 증가됐는가 살펴봤을 때 남자보다 여자에서 많은 증가를 보였고요.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는 20대가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20대 미만에서 그다음 2위로 많은 증가 그리고 3위로는 30대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그리고 여성에서 많은 이런 목 디스크 질환이 발병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젊은 층과 여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발병률이 높게 나오는 걸까요? 최근에 이제 IT가 발달이 되면서 네. 이 IT를 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젊은 층들한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발생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거다 아니면 장기간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목 디스크가 취약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병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는 목 근육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약하고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목 디스크 질환이 호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술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호전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이제 방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방치하게 되면은 뭐 합병증 같은 거는 걱정 없나요? 네, 목은 뇌에서 몸통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신경 가닥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변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쩌릿쩌릿한 증상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근력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근이 말라버리는 근위축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관통이라는 것이 있어서 두통이 발생된다든지 흉통이 발생되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디스크가 이제 척수 가운데 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네. 하지마비라든지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대소변 장애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온 경우에 있어서 또 다시 외상을 받게 된다면 이제 전신마비 같은 이제 사지마비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비까지 올 수 있다니까 좀 무서워지는데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일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들이 목에 디스크가 생기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목 디스크 질환의 경우에 있어서 약 90%가 수술 없이 자연 회복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목 디스크가 있는 질환 환자들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통증이 다 호전이 되었고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이런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올수록 네네. 더 효과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통증을 가지고
이제 치료 방법들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또 마비가 발생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비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미한 경우 이제 국소마비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자면 손에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목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서 손에 마비가 왔는데 수술을 권유한 경우가 있었는데 수술을 거부한 2008년도 외국 논문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마비가 있는데 1년이 경과했더니 78%에서 마비가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더 대다수에서는 더 마비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경미한 마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자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통증 치료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서 더 경과가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보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호전이 되기도 하는 거네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소마비에 해당하는 경우고 목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한 이 전신마비 경우에는 어떤가요? 마비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소마비가 있겠고 그다음에 전신마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런 전신마비 특히 이제 다리 쪽으로 마비가 더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숟가락을 듣지 못할 정도로 마비가 아주 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소변 문제가 발생돼서 장애가 발생됐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수술을 권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목 디스크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무조건 사지마비가 발생되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조사를 해본 연구를 보면은요. 네. 목 디스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사지마비가 발생될 확률은 0.87% 정도 되는 걸로 1%가 보고가 안 되겠습니다. 되네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적은 범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디스크를 그대로 둔다고 해서 사지마비가 발생된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가 관건인데요. 사지마비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지마비, 다른 말로 하면 보행이 가능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3개월 간격으로 우리가 정밀한 추적을 해봐서 신경학적으로 마비가 더 진행이 빨라졌다든지 아니면 마비가 점점 더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계속 지속적으로 자연 회복이 3분의 2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국소마비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전신마비는 발생 가능성이 또 1%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바꿔 말하면은 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다양한 치료들이 이제 제공될 수가 있는데 그 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90% 이상은 수술 없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너무 아프잖아요. 아픈데 어떻게 하냐. 그렇죠. 무조건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통증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고 소개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척추 시술 같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 성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리치료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어서 대표적인 것을 우리 찜질들 많이 하잖아요. 열찜질도 있고 냉찜질도 있고 그리고 초음파 치료 같은 치료 그다음에 전기 치료라든지 레이저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장 효과적인 물리치료 중에 알려진 것이 이제 견인 치료거든요. 견인 치료. 목을 잡아당겨서 압력을 좀 낮춰주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알려진 운동 치료들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라든지 재활 운동 치료라든지 아니면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근육을 풀어주게 되는 핌스라는 치료 등 방법들도 있고요. 그다음 포도당 주사를 이용해서 근이나 힘줄에 강화를 시키는 프롤로 치료, 증식 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증상을 완화시키고 자연적으로 회복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북목처럼 목이 앞으로 숙여진 경우에 목 디스크가 발생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네. 목을 거꾸로 펴는 동작들을 함으로써 디스크가 빠져나온 것들을 회복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허리를 펴야 목이 반듯해지기 때문에 네. 허리를 펴고
목을 반드시 세운 다음에 어깨를 벌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벌리고 턱을 뒤로 높이 들고 머리를 뒤쪽으로 올리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디스크를 앞으로 밀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통해서 디스크 회복을 기다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나 서 있는 자세에서 엉덩이와 머리를 벽에 붙이고 똑같은 자세로 해서 목에 이완을 줘서 디스크가 자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 디스크 질환은 생활 습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틀려질수록 계속 재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는 필수적인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목을 뒤로 제껴서 디스크가 자연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들이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잠시 우리가 휴대폰을 옆에다가 두고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건강과 활력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양충용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의 치료와 또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국내 한 연구팀이요, 20, 3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 전에 이 스마트폰을 하는 습관 탓에 늦게 자는 사람은 불면증은 물론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겪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잠드는 시간이 자꾸 미뤄지면서 이 수면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